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이 또 터졌습니다. 속보가 나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분노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바로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국힘 내에선 제발 좀 그만해달라,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황당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 지금 물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오전 이런 속보를 전한 건데요. 문제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무슨 돈으로 하냐? 그리고 부자 감세를 해놓고 세금은 우리 주머니에서 털어가냐?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당장 어제 대국민 담화하면서 실컷 어그로 끌더니 결국 속내마저도 들켰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1분이라는 긴 시간을 썼지만 그 사이에 한 줄을 숨겨뒀는데 거기에 속내가 드러났다는 거고요. 의사 증언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못했던 거를 나 윤석열이 역사적인 일을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나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거다, 이게 더 중요한 자기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주위 의견을 듣거나 따르지 않아서 오히려 큰 피해를 막거나 훌륭한 성과를 얻었다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독단과 독선, 뚝심이 오묘하게 뒤섞여서 희한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당연히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그게 바람이 불어서 아예 고착화가 됐는데도 그러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냐? 소상공인, 특히 외식 자영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중에 대파 한 단 875원, 이게 엄청난 역풍을 부른 셈이고요. 한동안 이 이슈를 질질 끌던 사람이 프로파일러라던 이수정씨 아니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앞선 소식에 덮이고 있는 것도 충격적인데요. KBS 장학 시나리오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하게 뒤집혀도 모자랄 마당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한 소리를 하고 거기에 온 시선이 끌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묻히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KBS 장학 시도를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입이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KBS 박민 사장이 등판할 때부터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도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고요. 여기서 또 MB 정부가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내용과 구조가 매우 흡사해서 이건 윤석열 정권 버전 공영방송 장악 문건 아니냐, 결국 이명박 시즌2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비 자료까지 공개가 됐고요. KBS 간부를 우파 중심으로 구성하고 노조와의 단체 협약, 이걸 그냥 무시해서 KBS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저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이건 공유된 적 없는 문서다, KBS 사측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된 적이 있었던 만큼 문건 작성 주체 등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한둘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저들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끊는다거나 그냥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저들은 우파 타령하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아예 반쪽짜리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이러니까 KBS 노조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지금 저들은 노골적으로 KBS 장악을 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건의 방송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우파로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대비 문건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무의미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헛소리, 이걸 받아쓰는데 시간을 다 쏟고 있죠. 이거 가볍게 볼 문제 결코 아니고요. 심지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것도 대놓고 풍자한 영상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또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풍자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실제 연설이 아니라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입틀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 자유에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현 정부 들어서서 언론인과 언론사의 압수수색, 그리고 공영방송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하차, 입틀막 논란, 이런 걸 봤을 때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자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막상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심지어 아예 충돌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게 현 정부 여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발사주의 진범을 찾아라, 그래서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장인수, 시민보, 어제 이분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는 겁니까?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을 처벌해달라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목소리임에도 이걸 그냥 외면하는 겁니까?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왜 이렇게 잠잠한 건지도 계속해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준성 혼자 저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또 등판한 사람이 있는데요. 난리가 난 상황에 인유한 씨가 또 등판해서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수정이 가고 인유한이 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죄를 지었냐? 보기 안 좋다. 한마디로 같은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나오니까 아니 언론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건 참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국민 담화가 사막에 비가 온 거다, 해결이 보인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피아 빗대서 감쌌다가 오히려 엄청난 역풍만 불러오고 지금 언론 뒤에 숨어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만 계속해서 수면 위로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인유한 씨도 참 코미디란 생각밖에 안 들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부 망천에 이어서 또 망언을 쏟아냈다. 박종진 후보 논란이 거세고요. 참고로 인천 서구 을에 민주당 이용호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수 씨도 원희룡 씨를 도우러 간 건지 아니면 대놓고 트롤짓을 하러 간 건지 모르겠는데 자책골로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 채팅이 5,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개항 주민하고 말싸움하고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거론하면서 조롱하고 유권자들 대상으로 기싸움하고 막대싸수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논란만 더 키운 거고요. 심지어 김은구 씨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회방을 놓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조정훈 씨도 만나고 심지어 나경원 씨도 도우러 갔다가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팩폭을 맞습니다. 그동안 해병대 이력을 그렇게 앞세워놓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선 입국 탓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더 나아가 국힘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받는 거고요. 앞으로 활동도 많이 해달라, 그래야 국민의힘 표가 뚝뚝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렇게 나경원 씨 손을 잡고 신나게 번쩍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과연 저게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심지어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삼영 후보가 48.8, 나경원 후보가 43.1, 27일, 28일 이 사이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막 나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거셉니다. 재선거 5일차 투표율이 무려 56%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대 총선의 최고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제6권자가 14만 7천 명가량 되는데 총 8만 2천 명이 넘게 5일차까지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최종 투표율은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 새 나라에 대한 열망, 그 목소리가 모인 거라고 언급했고요. 오는 4월 5일, 6일 금토의 사전투표도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7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걸 사장 남천동 오창석 평론가가 정리해서 민주당에 전달하고 추리고 추려서 7가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한 거고요.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주민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보다 섬세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차 빌런 강력 처벌, 난임치료 유급휴가제도 확대 실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서 질병이 아니라 문화로 본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불공정한 게임의 환경을 철폐한다, 그리고 불법 암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바다치어 방류를 확대하겠다, 국방 패스를 도입하겠다.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위에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께도 이러한 내용 전하면 확실히 효능감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잘 받아서 훨씬 더 빠르고 효능감 있는 대응을 해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